이 웹서베이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복합재난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흔드는 재난입니다. 이 1년 동안 한국인의 삶,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게 저희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을 저희가 5월에 처음 던졌습니다. 5월에 첫 조사가 있었고요. 6월에 이제 3부작으로 기사화가 됐었고, 6개월이 지났으니 답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자. 두 번째, 일본 조사를 같이 진행해보자.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보편적인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게 한국의 특수한 이야기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최고의 무기로 작동을 시킬 때 속된 말로 독박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나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죠. 그게 이를테면 자영업자 같은 분들입니다. 이 불공정한 부담을 어떻게 사회가 해소해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 이걸 던져보고 싶었던 거죠. 일본과 한국의 이제 가장 처음 눈에 띄는 데이터 차이는, 한국이 방역을 훨씬 더 몰입해요, 한국 시민들이. 그 결과로 방역 사령탑, 정부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권 지지율하고는 달라요. 한국은 잘한다는 의견이 67%고 일본은 잘한다는 의견이 28%. 정부 신뢰도가 극적으로 다릅니다. 좀 우울한 차이도 있습니다. 방역전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구직자,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회가 받는 피해가 집중되는 영역이 여기예요. 자, 우리는 뭘 물어봤느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응답이 45%, 44% 이렇습니다. 청년구직자는 35% 이래요. 일본은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 72%, 비정규직 69%, 청년구직자 56%.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재난에 직격받은 경제적 피해자들을 정부가 도와야 된다라는 합의를 절반 이상이 한 사회입니다. 한국은 일관되게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사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사에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고 가설을 제시하긴 했는데요. 어떤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위기를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저희가 한 9개 정도 위기의 종류를 쭉 제시하고 매우 심각하다라는 답변 순서로 쭉 줄을 세워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기는 자영업 위기, 청년 고용 위기, 실직 위기, 기업 도산 위기, 국가재정 위기, 이 순서입니다.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다 경제 위기예요. 교육 위기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 위기, 그 다음이 의료 시스템 위기입니다. 일본은 순서가 안 이렇습니다. 일본은 보건 위기가 1, 2등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 시스템 위기, 그 다음이 건강 위기, 그 다음에 경제 위기들이 나와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줄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절반 넘게 소득이 줄었어요. 일본은 32%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라고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질문 중에 내 소득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말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혹은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하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하다는 응답이 46%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일본은 이게 34%밖에 안 돼요. 34%. 소득이 줄었다라는 응답을 이렇게 둘을 나눠 놓고 보면, 소득이 안정적인 그룹에서는 줄었다는 사람들이 36%예요. 불안정한 그룹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75%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위기에 더 취약하고, 위기가 왔을 때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훨씬 많고 빠릅니다. 그 결과로 같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위기라도 이게 무슨 종류의 위기냐라는 질문에 두 나라 시민들의 답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은 5월 달에도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57%고 5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았죠. 그런데 반년 지나면서 더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팍팍해지고 있어요. 지원해야 된다라는 태도가.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이제 한국 그 헌정사 최대의 경제 위기 였죠. 처음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뭘 했냐면 금모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난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연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작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연대는 연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 때 조별과제 할 때 나는 열심히 페이퍼 쓰고 자료 조사해 왔는데 어떤 놈이 자기 맡은 거 빵꾸 내고 도망가고 우리는 그걸 이제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 조별과제 하기 싫고, 연대가 무임승차로 보답받으면 연대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으로 갑니다. IMF 외환위기 때 벌어진 일이 사실은 그거죠.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걸 당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 뭐 개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나요? 뭐 외환위기를 불러왔나요? 이 위험을 사회가 나눠 들어줬느냐?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운 없이 찍혀서 탈락한 사람들이 돼서 사실상 전생에 걸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 다 보거나 직접 겪으면서 산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야, 이거 재난기에 뭐 나라 살리겠다고 해봤자 나중에 내가 위험에 당첨되면 그걸 사회가 이렇게 살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각자 도생.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재난이라는 건 그 사회를 이 질문 앞에 던지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 연대에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남을 것이냐. 그리고 초기에는 연대의 어떤 열광, 공동체가 전체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열광이 연대의 힘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연대가 연대로 돌려받으려면 정치가 작동해야 되고 제도가 작동해야 되고 이 전체 연대의 고리를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굉장히 열광으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막았다. 세계적으로도 모범생이다. K방역 찬사받고. 그러면서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 시기에 마치 IMF 외환위기 때 기업이 도산해서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얘기하는 건 5월 상황에서 11월 상황까지 정치가 그 연대를 연대로 보답하는 고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5월보다 11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IMF 이전이라고 뭐 대단한 연대의 시대였느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원래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요. 연대를 장기적으로 작동시킨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각자 도생으로 가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모두가. 연대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누가 위험에 당첨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비용을 독박 쓰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빚을 갚아야죠, 사회가. 이 사람들이 독박을 썼기 때문에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염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재난기의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기능인데 사실은 이게 준비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겨울에 대유행이 들어오니까 거리두기는 강화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자영업자들 죽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리두기를 강화하기가 어려워져요. 정부가 또 연대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방역 그 자체를 잡아먹어요. 그게 3차 유행이 한국 사회에 가르쳐준 겁니다. 그럼 지금 끝났느냐? 우리가 기회를 놓쳤고 다시 다음 한 세대도 IMF처럼 각자 도생으로 갈 거야. 이제 우린 망했어. 그 단계도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자원이 남아있고 재난기에 각자 도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정치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존재하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 11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서베이는 문항을 짜면 그냥 나온 숫자를 그냥 쓰는 거예요, 기사는. 근데 얘는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한 2-3주 더 걸려요. 숫자들 간의 관계를 따라가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항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찾는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힘들고, 그래서 당분간 안 하려고요.